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박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첫 번째 수업입니다. 어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센노 무엇무엇니 요르 히가이와 오키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범람에 의한 피해가 크다, 피해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람의 범이라고 하는 게 저지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라고 할 때 한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음이 항이라고 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요 두 단어 중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면 람이라고 하는 음이 랑이니까 한랑이라고 하는 3번 요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범람의 범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범죄,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 라고 할 때는 훈독으로 오카스, 저지르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샤초가 미즈가라, 사장님이 스스로 사교겐반이 이것 했다. 작업 현장에 이것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1, 2, 3, 4번 다 같이 보면은 향하다, 가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볼 텐데 오모무쿠라고 하는 동사, 향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사실 이 한자에 적합한 동사는 1번입니다. 1번이기는 한데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네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무쿠가 동사 원형입니다. 사실 네무쿠도 이 자리에 쓸 수는 있어요. 한자만 아니면 향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네무쿠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키츠이다, 이키츠쿠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은 뭐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라서 동작의 이동을 뜻하기는 하는데 이 자리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한자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도리츠쿠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찬가지로 이키츠쿠랑 비슷하게 도달하다, 어떤 목적지 혹은 꿈이나 이런 거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향하다라고 하는 자리에 쓰기는 의미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 것 단위로 끊어주면 1, 2번이 좀 세트로 비슷하고 3, 4번이 좀 세트로 비슷한데 여기서 한자에서는 부임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 사용하는 한자 오모무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시노 이것, 시의 행정에 대한 요보우 대시투스르, 요망,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제출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많이 보셔서 요새라고 하는 2번 잘 찾으실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이 글자입니다. 행정의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를테면 행동이라고 할 때는 코노라고 쓰지만 코라고 하는 음을 쓰는 경우도 많고 워낙에 행정 이런 글자를 할 때는 요라고 쓰기 때문에 요 두 글자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는 하죠. 자, 여기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댐의 건설은 나무노 켄세츠, 댐입니다. 댐의 건설은 슈헨치기니 주변 지역에 이것한 에이교 아타했다,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요 표현 매우, 대단히 라고 하는 표현인데 현저의 저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라고 하는 음으로 쓸 때는 초라고 쓰는 글자인데 형용사로 풀어서 쓸 때는, 훈독으로 쓸 때는 3번 이치지루시 현저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N1 단어 문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답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단어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비슷하게 이 자리에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다만 한자가 요 현저의 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나머지 단어들을 이 자리에 완전 쓸 수 없는 아주 틀린 단어들을 가지고 오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수가 높아질수록 이 문제를 답을 가려내는 스킬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데 이 문제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어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자마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자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딱 뜰 때 메오사마스라는 표현을 쓰죠. 눈을 뜨다. 그래서 메자마스, 눈 뜨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메자마시가 형용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자마시라고 하면은 되게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딱 뜰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메자마시 세조, 눈을 뜰 만한, 그러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성장 이런 거 할 때 메자마시 세조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하나 챙겨 가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하다시, 요거 발음을 주의하세요. 하나하다시라고 하는 표현인데 매우 심각한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심한 차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하다시 사베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1급에서 종종 보는 단어니까 2번도 챙겨 가시고요. 자, 남아있는 4번 보시면 오비타다시라고 하는 표현은 이따가 뒤에서도 보게 될 단어이기는 한데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엄청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것도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이를테면 엄청나게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지 아니면 엄청 나쁘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걸로 쓰는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는데 일단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도모다치노 사소이요, 친구의 권유를 이것하게 고토왔다, 거절했다 입니다. 근데 친구가 나를 어디 가자라고 막 불러주니까 대놓고 아니야, 싫어, 못 가 이렇게는 못하고 완곡하게, 그러니까 유두리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라고 변명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둘러둘러 거절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완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인트가 누구냐 하면 이 단어입니다. 완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라고 할 때 이 글자 쓰죠. 물론 훈독으로는 우대라고 쓰는데 음독은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오왕 혹은 차왕이라고 할 때 그 왕도 사실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글자나 사실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왕이고 이것도 왕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완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출나게 이렇게 읽습니다. 엥이라고 읽어져서 엥쿄쿠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읽는 음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굳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1급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것들,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랑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1급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엥쿄쿠, 완곡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쇼학고노 이것에 새롭게 아타라시쿠 고조가 켄세츠사랬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원래 있던 자리에 새롭게 공장이 건설되었다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땅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터 이런 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글자는 훈독, 뒤에 글자는 음독입니다. 이렇게 간혹 가다가 섞어서 읽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앞에 글자, 그러니까 자구 이런 것들을 아또라고 읽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음독이 치 혹은 지인데 이 자리에서는 치라고 써서 아또치
라고 읽으면 예터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한번 살펴보시면 3번하고 4번에 세키라고 하는 음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음독과 음독이면 세키지나 세키치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또다. 그래서 아또치 이렇게 읽는다는 점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56, 57, 58 이렇게 세 문제도 문제 먼저 보고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에 요이 지다이 혹은 이 지다이니 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대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래를 보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지문은 카메라에 대한 지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7번입니다. 필자에 따르면 샤신노 모츠 기노와 나니까 라고 해서 필자에 따르면 사진이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래를 쭉 보시면 자, 도도메 사세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도도메루라고 하는 게 어떤 것에 고정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도도메 사세루면 고정시키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 우메츠쿠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메루라고 하는 게 메우다인데 츠쿠스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 앞에 있는 우메루를 매우 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메츠쿠스면 그냥 메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가득 메우다, 꽉 채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8번은요. 마지막 문제니까 주장 찾는 문제겠죠. 이 글에서 히샤가 모토모 이이타이 것도 하나니까 필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무카시 마에마데와 무카시도 과거인데 히토무카시 마에니까 한참 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옛날에는 샤신오 도르 또 나루토 사진을 찍자 라고 하는 때가 되면 사진을 찍을 때가 되면 이칸이 이치다이 아루까 나이까노 한 집에 한 대 있을까 없을까 한, 즉 있을까 없을까 한, 즉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카메라를 히파리다시테 쿠루 땡겨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진 찍자라고 하면은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가지고 그 귀중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스네데았다. 그것이 늘 그러니까 일상이었었는데 게이타이電話の 普及という後押しもあり 핸드폰의 보급이라고 하는後押시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밀어준다. 즉 백업, 서포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핸드폰이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푸시, 즉 그러한 좋은 원인, 이유도 있어서 손나状況も 一変して 그런 상황도 일변했다. 즉 어떤 상황이 크게 바뀌어서 요이 지다이니 났다. 좋은 시대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옛날에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카메라, 사실 없는 집도 많고 이러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는다는 게 엄청난 수고였는데 요즘은 그냥 사진 찍자라고 하면 핸드폰 들어서 찰칵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서 참 좋은 시대가 되었다. 사진 찍기 참 좋은 시대가 됐다. 바로 앞에 나오는 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타다 타노시, 그저 즐겁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샤신을撮ることを趣味としている人もいるだろう.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즐거우니까 사진을 찍는, 사진이 취미인 사람들도 많겠지. 자, 그러나 시카시, 思い出を可視化できることの意義が大きいと私は思う.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추억을 가시화할 수 있는, 추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필자가요. 자, 가타치니 쓰르 것도 で 형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즉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오모이데의 교유가 가능도 나루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억의 공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写真から得られる視覚的情報は多いため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その場にいなかった人,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용이하게, 요인이
状況を想像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から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쉽게 사진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술이 사진 카메라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思い出は時間を追うごとに変化し, 時間を追うごとに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추억은 변화하고 忘れてしまう, 잊어버린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자, そうした思い出を 그러한 추억을 완전히 失ってしまうことのないよ. 그런 추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形にする方法の一つとして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서 写真を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이 이치즈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위치시키다. 그러니까 사진을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위치시키다, 지정하다. 이런 게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잊어버렸었던 기억이 요미가에루라고 하는 표현은요, 되살아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잊어버렸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当時の感情が懐かしく思い出されて 당시의 감정이 굉장히 그립게 다시 한번 떠올라서 心が若返ったように感じられたりする 등등. 若返る라고 하는 표현이요, 카에루가 돌아오다인데 와카이, 젊은 거죠. 그래서 와카가에루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마음이 젊어지다. 그래서 젊은 상태로 돌아가다 라고 하는 표현, 와카가에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등 카고 후리카에루, 과거를 회상하다, 돌아보다. 그것을 하기에도 데키시테이루, 적합하다. 과거 회상에 적합한 게 이 카메라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아리노마마오 노코스 객관성의 高い写真. 있는 그대로를 남겨두는 객관성이 높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요이 에이교오 모타라시테 쿠레루, 우리들에게 좋은 측면을 전해준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욕가 우시나와레테 이루 토키, 의욕이 없어지고 있을 때, 혹은 지고肯定感가低下している時, 자기 긍정감이 저하되어 있을 때, 過去の自分の姿を客観視することで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이치지테키니 슈이노 스트레스가라 도자카루, 멀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일시적으로 주변의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이렇게 멋졌군 이라고 하는 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되게 긍정적인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멀리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そして 結果として, 그리고 결과로서 마에무키니 나레루, 마에무키, 앞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취미의 一つとして片付けられがち, 취미의 하나로서 정리되어져 버리기 십상. 그러니까 취미의 일부, 그냥 그저 취미야 라고 치부되기 십상인 사진인데, 改装することを通して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計り知れな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計り知れない니까 무진장 많다, 장점이 정말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장점을 부각시킨 이 글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에서 좋은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시대였나요? 과거에는 카메라, 사진 하나 찍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들이 보급되어서 카메라가 미지카나 존재인이 났다 것도, 카메라가 친숙한 존재가 되어서 사진 찍기 굉장히 쉬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입니다. 히샤니 요르또, 필자에 따르면 사진이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사진은 2번이죠. 타샤또 기억을 교유스루 기능, 타자와 기억을 공유하는 기능.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기능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글의 중반부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 기억을 공유하는 기능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8번에서 이 글에서 필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 3번에 사진을 보는 것은 히토노 심리 조타이노 안테니 사요스루. 사실 조금 밋밋한 선택지이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은 더 좋았겠지만, 없어도 그저 심리 상태의 안정에 작용한다까지만 있어도 사실 정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답안이긴 한데, 우리는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작용에 도움을 줬냐 하면 사진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 긍정감 같은 걸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는 게 심리 상태에 작용하는 것. 맞는 표현이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박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의 청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파트 4, 5 같이 한번 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들어볼게요. 1番営業部の田中さんの企画、かろうじて一次審査を通過したらしいですよ。1、田中さんも安心しただろうね。2、田中さん余裕そうだったもんね。3、通ってたらよかったのにね。 자, 1번 문제는요. 가로지대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가까스로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푸셔야 합니다. 좌우지간 영업부 다나카상이 낸 기획 겨우 가까스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나 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나카상모 안시시다다로우네. 다나카상도 안심했겠다 라고 하는 거는 붙었으니까 안심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이요. 다나카상 여유소다ったもんね. 다나카상 되게 여유만만했었잖아. 인데 합격을 한 건 맞는데 통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겨우 통과한 거니까 사실 여유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쵸? 그래서 2번은 조금 애매한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토때 따라 요까따노니네. 아유, 붙었으면 혹은 통과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하는 거는 통과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가장 적합한 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2番課題の期限は来週だけど、早めにしておくに越したことはないよね。1、そうだったの？じゃあ早くしなくちゃ。2、うん。後でできるように置いておくよ。3、全くその通りだね。 자, 이 2번 문제는요. 나니나니니 고시타코토와 나이요네 라고 하는 고시타코토와 나이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제 기한이 다음 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내도 되지만 빠르게 해두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이긴 한데 우리 빨리 손을 써두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맞는 맞장구를 쳐주시면 되는데, 자, 1번입니다. 소다따노? 그래? 야, 하야쿠 시나쿠차. 그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깜짝 놀랄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두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물건을 두고 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3번입니다. 맞다쿠라고 하는 표현, 상대방한테 동의의 맞장구를 쳐줄 때 맞다쿠, 맞아 완전 100% 소노토리다네, 맞아 네가 말하는 게 100% 맞아 라고 아주 동의를 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들어볼게요. 3番お願いしたことは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ちゃんとやってくれるから頼りにしてるよ。1、
じゃあ、これもお願いしてもいいかな。2、そんなこと言って、次は何をお願いするつもり？ 3、頼られると断れない性格なんだね。 자, 3번은요. 난다깐다 이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러쿵저러쿵 해도 부탁받은 일은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투덜투덜 불만은 말하기는 해도 찬또 야떼꾸레르까라, 부탁받은 건 확실히 해주는 성격이니까 타요리니 시대로요, 내가 참 의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입장인 거고 여자분은 투덜투덜 하지만 그 부탁을 항상 들어주는 입장인 겁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입니다. 자, 고레모 오네가이 시테모 이까나.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부탁을 해도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입장이 반대인 거죠. 여자분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이분 약간 츤데레의 느낌이 있어요. 손나코토 때 지기와 나니 오네가이 스를 쯔모리? 그렇게 너 그런 얘기를 해서, 즉 너 나 그렇게 은근슬쩍 칭찬을 해두고 다음에는 뭘 부탁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실제로 2번이 뭔가 나 너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따뜻한 대답은 아니지만 나 매번 부탁받고 있는 불편한 처지야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2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3번도 볼게요. 다요라레르도 고토와레나이 세이카쿠난다네 라고 얘기하면 본인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탁받으면 거절할 수 없는 성격이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자분 성격이 그래야 되는데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들어볼게요. 4番。さっき余計なことを言っちゃったよね。気にしてない？ 1、別に気にしなくていいからね。 2、余計に気にしてしまうよね。 3、それは気にしすぎじゃない？ 자, 4번입니다. 아까 요케나 것도 좀 내가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해버린 게 아닐까? 내가 너한테 좀 못할 말한 거 아닐까? 기니시테이나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맞장구입니다. 자, 1번에서 여자분이 배추니 구닥 너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있다, 쓰고 있지 않다를 먼저 얘기해주면 좋은데 여자분이 배츠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닥? 그러니까 신경 그닥 별로 안 쓰고 있어. 그리고 기니시나크테 이까라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괜찮아. 나 상관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요게니 기니시테 시마오요네. 괜히 더 신경을 써버리게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문맥이랑 안 맞는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소래와 기니시 쓰기잖아요. 그건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들으면 여러분 1번하고 3번이 대단히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키포인트가 있죠. 기니시테나이. 너가 신경을 쓰고 있지? 라는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답을 네, 아니오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츠니, 아니야, 그닥 이라고 하는 요게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N1부터는 되게 두 개가 크게 답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되게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뭘 갖고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맨 앞이나 맨 뒤나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에 뭔가 쓸데없는 말이 하나씩 툭툭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의미를 더 잘 살려주면서 대답이 되거나 혹은 그게 의미를 완전 깎아먹으면서 그게 오답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닥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는 두 개 중에서도 가장 맞는 것,
그러니까 더 근접한 것을 골라주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개념을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